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피해 타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18분경에는 이정진 씨와 전화통화 시도가 있습니다. 과연 이정진 씨는 이들의 전화를 받아줄까요? 본 내용은 30분경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알이 꽉 찬 방송, 직장인들의 안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20회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설가 이재익입니다. 컬투쇼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팀에서 크리에이티브를 맡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재익 크리에이터 이재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사실 희망사항 변지섭입니다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크리에이터 얘기 들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데모찌 김원종입니다. 데모찌를 해줘야겠네요. 데모찌 중요하죠. 예. 핸드헬드를 일본어로 번역한 그렇지. 테모치라고 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처럼 생겼다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불효가 되는 목소리를 가진 남자 이승훈입니다. 목소리하고 반전이야. 목소리하고는 대반전이야. 사뭇 다른 얼굴이라서 반전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요. 전 목소리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아유 말도 안 돼. 그래요? 근데 얘가 그 이승훈 PD가 웃을 때는 약간 그 목소리 느낌이 있어요 얼굴에. 으캉캉캉 할 때. 메일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우선 그 김근혜님, 김근혜님. 잠깐 메일 소개 전에 그 메일로 주문하신 책 어제 다 반송했습니다. 반송이요? 발송? 발송. 반송은 큰일이야. 오지도 않는 거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해. 반송을? 진짜 크리에이티브야. 진짜 창의적이야. 다르잖아? 존나 창의적이야. 이런 거야. 용어 사용이 달라. 이런 거라고 크리에이티브는 반송했다 그러니까 뭔가 또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문카로 손님 메일 안 보내주셨나? 문카로 손님이 메일이 와야 되는데. 발송이 아니라 청취자에게 받은 내 사랑을 반송했다라는 얘기죠.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두바이는 뭐냐고. 두바이 보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꼭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졸라 싶다. 두바이. 멋져. 감사합니다. 시공사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총 17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바이가 진짜 간지가 있다. 대박이죠. 두바이에서 받으시면 진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거 듣고서 받으시겠구나. 딴 분들은 아마 요 방송을 들으면 며칠 안에 이제 도착할 것 같은데 두바이는 제가 언제 갈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 두바이 계신 분 인간적으로 귀국하실 때 하다못해 대취하자 한다라도 세톨이라도 좀 갖고 오셔야 되겠다 진짜. 두바이가 인간적으로. 야자가 있나? 지금 제가 볼 때 맞지. 그냥 막 던진 거예요. 있는 점인지 몰라 지금. 그냥 석유 확실히 모래는 있어. 모래는 있어. 석유 1.5리터라도 이렇게 석유 날 거 아니야. 저 아쉬운 대로 등유라도. 등유. 좋습니다. 다 얘기하셨나요? 네네. 오케이. 저기 지난번에 그 라면 있잖아. 네. 라면. 진짜 그거 보내주실 수 있죠. 보내줄 수 있죠. 오케이. 드디어 네. 보내주실 분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왜? 이정환님이 네. 오늘 용감하게도 오늘 녹음하는 이날 용감하게도 네. 희망사항 고릴라 게시판에 오셔서 뭐 신나셔가지고 혼자 뭐 안녕하세요 쪼쪼쪼 PD님 데모찌 PD님 자짜 막 이러고 막 혼자 막 날리시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분 정말 너무 감사해서 라면 보내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내주세요.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가 이정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정환님 잔내자써님 아니야? 잔내자써. 맞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정환님. 저는 이제 앞으로 크리에이터보다는 선물 담당으로 라면 진짜 라면 반송 담당. 그래 이 맛이다 진짜 라면. 산타크로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정환님 주소를 이재익 PD님한테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드릴게요. 이정환님 저 주소 좀 올려주세요. 네. 자 김근혜님이 네. 이승훈 PD의 그 목소리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네. 이승훈 PD의 문제는 목소리가 아니다. 그럼요. 혀가 짧답니다. 혀가 그런가? 짧대요. 문제가. 목소리가 짧지 않아요. 안 좋은 게 아니라 혀가 짧대. 성대가 맛이 갔어 내가 볼 때. 아니에요? 뭐 본인이 인정 안 하네. 어쨌든 짧다면 짧고
저 이런 말 있어요. 음식점에 가면 붙어 있는 말 중에 손님이 짜다면 짜다. 그래. 청취자가 짧다면 짧은 거지. 김근혜님이 짧아 혀가 짧아. 이승훈 PD 혀가 짧아. 더군다나 근혜님이 네. 김근혜님이 짧다면 짧은 무조건 거예요. 짧아요. 짧습니다. 짧아. 제 혀는 짧은 걸로. 최지용님이 우리 저 가산의 그 빌 빌 게이츠. 게이츠. 최지용님이 이승훈 PD님 목소리는 비단결이다. 왜냐 지난주에 곽경택 감독 목소리 들으니까 당신 목소리는 비단결이라고. 곽 감독님 목소리도 그렇죠 뭐. 주셨고요. 그다음에 아라루아님 역사 이야기 너무 재밌었다고. 감사합니다. 이분 또 뭐 책 신청하셨네. 40일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어. 네, 추리물 좋아하신다고. 도안이보다 재미있는 저희 소설. 겸손하겠습니다. 많이 재밌지는 않고 도건이보다 조금 더 재밌어요. 네. 공지영 씨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꼭. 야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장유진님 집에 오는 동안 열심히 듣고 바로 후기 올리네요. 지하철에서 크크크 연발하느라 매우 창피합니다. 들으면서 진짜 PD님들의 박식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서 님들이라는 복수형은 좀 빼주세요. 왜요? 이거 이승훈 PD 혼자 박식한 아니야.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이재 PD가 그 창의적으로 저 오페라를 해석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박식해. 이렇게 이 사람아. 먼저 김은종 PD님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 제 머릿속 이미지는 꽃미남이십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사진 검색하지 마세요. 사진 검색하시고 이래서 신은 공평하구나. 이런 저 이래서 결혼을 채팅을 하면 안 되는구나. 확인하지 마시고요. 김은정 그냥 PD는 약간 복학생 오빠 느낌 나는 외모라고 생각하시면 그 되죠. 이미지로 어깨가 넓은. 그 이미지로 좀 많이 넓은. 이재익 PD님은 지적인 학교 선배 같은 이미지. 그렇게 안 생겼어요. 정말 정말 안타깝네요. 차도남의 매력. 종로에서 토스트 팔게 생겼습니다. 이삭 토스트. 이삭 토스트로 제기한 이런 느낌이죠. 아니야 석봉 성공 토스트 좋네. 더 어울려. 자 이승훈 PD님 네. 말씀을 엄청 빨리 하셔서 노홍철 같은 말이 빨라요, 느낌이었는데 이승훈 나인틴의 그 지식인 매력이 있으시다. 제가 말이 빠른 것보다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야. 어. 자랑하고 싶은 게 많거든. 지식 자랑할 게 이만큼 있는데 1시간 20분이 짧아. 시간 존나 짧아 지금. 버퍼링이 되는구나. 지금 나올 게 많아서. 할 얘기 많은데 지금. 자 도도한양님. 이분 참 금요일 출근길 함께하는 시네타운 19 버스 기다리다가 빵 터져서 버스 타고 가서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한 손으로 핸드폰으로 얼굴 가리고 키득키득합니다. 왜 빵 터지셨냐면 네. 다시 듣기에 음악이 잘려 나온다는 지난주 그 얘기. 희망사항에서 음악이 잘려 나온다는 음악 프로인데. 그리고 또 한 번 왜 빵 터지셨냐면 우리 문카루소님이 저 이재익 PD 그 오페라 지적질에 이런 데서 빵 터지시는구나. 하여튼 여기서 빵 터지셨대요. 그러면서 왜 고릴라로 희망사항 변진섭님들을 듣지 않는가? PC방에 앉아서 내지는 PC에 앉아서 고릴라를 듣고 있는 직업이 아니시고요. 스마트폰용 고릴라 어플 깔았는데 보급형 스마트폰에는 너무 무거워요. 애니팡도 안 되는 스카이 미라크. 그런가요? 뭐 그런 거 저는 전혀 모르죠. 알 수가 없지 지금 PD. 투지폰 쓰는 제가 뭘 알겠어요. 잠깐만. 이승훈 PD가 유일하게 지식이 딸리는 부분이 있어. 이 사람 저 스마트폰 몰라. 전혀 모르죠. 안 쓰고 안 쓰고 투지폰을 쓰기 때문에 전혀 가장 큰 모릅니다. 이유는 제가 3사 요금제를 써서 고릴라로 듣기에는 모자라요. 34,000원짜리 요금제 쓰시는구나. 그러시네요. 자 그리고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승훈 PD에게 강력한 충고를 알려주셨어요. 네. 자 이승훈 PD님 어디 가서 자리 펴고 예언하지 마시고요. 그냥 PD 하세요. 이런 거 잘 왜요? 맞히신다고 했는데 저 개명대 신방과 아니에요. 개명대 신방과 아니면 영남대 신방까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어쨌든 틀렸잖아. 당신이 뭐 아니 인정을 좀 하라고. 나 인정하잖아. 돈 지오바는 인정하잖아. 피가르 얘기로. 알겠습니다. 이 사람 너무하네 진짜. 손님이 짜다면 짜다. 도도화장님이 하지 혀가 말라고 짧고. 아니 그 개념은 아니야 이거는.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팩트가 틀린 거야. 알겠습니다. 너 이 사람 진짜. 아니 근데 영남대 신방과 맞죠? 거기밖에 없어.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영남대 학교는 무슨 영화 찍을 때 북한의 주요 건물 외관으로 쓰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영남대 얘기 나오면 영남대 신방과 나오신 거지. 친구가 어느 날 수업 들어갔다가 인공기 휘날리고 있어서 우리 학교가 미쳤나봐 했었다는 옛날 이야기. 그거 저기 다음에 확인해 주세요. 영남대인지 아닌지. 만약에 영남대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맞아요. 그럼 근데 또 얘기하지. 대구대인가요? 어쨌든 자리는 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긴 뭐 점쟁이들도 손님이 짜다면 짜다. 펴지 그래. 말라면 안 펴는 겁니다.
자, 박종수님 안녕하세요. 지방 작은 도시에서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약국을 운영하는 소망 아빠입니다. 시네타운 19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마도 5번 정도는 돌려들었을 애청자예요.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빅사과를 드릴게요. 너무해. 한 번도 다 듣기 힘드실 텐데 아니 그걸. 5번 돌려들을 정도면 와, 늘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매일 가는 당구장 알바 누나가 처녀일까 아닐까. 아니죠. 밤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밤마다 가던 민속주점 사장님이 왜 과대형 자취방에서 나올까? 이분이 98학번이시래. 그건 조금 얘기 다른데 어쨌든 아니 넘어갑시다. 그것도 그거를 생각하면 되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거기 보면 김부선 씨가 떡볶이집 주인인데 알죠? 그러니까요. 이하 생략. 자, 진실을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형들은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논리로 설명했었더랬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자기가 98학번인데 네. 복학생 형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제가 98학번들하고 친했어요. 방송 늘 즐겁게 들으면서도 시간은 많은데 메일을 남자에게 보낸다는 게 영 어색해서요. 거북하죠. 근데 청취자가 몇백 수준이라는 말을 듣고 또 부장님 한마디로 갑자기 폐지될 수도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갑자기 짠해지네 우리 처지가. 자, 이재익 PD님 방송을 듣고 자발적 유료 차원에서 나 이재익 크리에이터 구매했습니다. 어우,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 진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아니 네. 이번 주에 나올 책은 뭐가 있어요? 이번 주는 매주 책 읽는 아니고 것 같아. 다다음 달에 나오는데 11월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협찬하겠습니다. 아. 네. 나 이재익 주간지. 참고로 한 주에 말씀드리면 한 번씩 책이 나와. 나 이재익 시사인이야 주간지. 시사인. 내가 보기 저 사람 저는 시사인이야. 윤종신 씨는 저 월간 윤종신 있잖아요. 개간 이재익이라고 계절마다 책을 하는 이기간 것입니다. 이기간. 왜 그 책 내는 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 용어가 뭐지? 애뉴얼 라이터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애니얼 연간. 아니 그게 아니고 애뉴얼 라이터인지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책을 써대는 그러니까 사람. 자기 나이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37살이잖아요. 37살이면 37권의 책을 낸 사람. 그러니까 다작한 그런 사람 다작작가. 그런 거 인정받는 게 있어요. 아.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monthly. 쿼드러플 할 것 같아. 쿼드러플. 근데 좀 웃긴 게 그 올 겨울에 그 출간될 책이 오페라 이야기예요. 거기 스페셜 땡스 때 꼭 문카로 손님 이름 집어넣으셔야 돼요. 제목을 오페라로 할까 오페라 소녀로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거기 스페셜 땡스 때 꼭 집어넣으세요. 문카로 손님 문카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농담이 아니라 꼭 넣어드리겠습니다. 문카로 손님 오페라인지 오페라의 소년지 이름 들어갑니다. 네. 문카로스님 진짜 이거 안 넣으면 당신 작가의 인간도 아니야. 말에 인간도 아니야 당신. 작가의 말에 꼭 넣겠습니다. 와우. 자, 이승훈 PD님 네. 고딩 때 브로큰 에러 크리스찬 슬레이터 나왔던 네, 기억나시죠? 흉 영화를 치는 거. 단체 관람하는데 후에 연대에 간 친구가 핵폭발 시 발생하는 EMP 얘기하길래 아, 이놈은 뭔가 했습니다. 다크나이트 때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놈은 뭔가 뼈 짧은 놈이에요. 그때 그 친구는 요즘 말하는 오타쿠형 비주얼이라 이승훈님도 왠지 그럴 거라 진짜. 비주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을 찾아보고 전형적인 지식인형 PD 외모에 급좌절했어요. 그건 아닌데. 아닌데. 그건 오히려 김은영 PD가 약간 전형적인 김은영 PD가 지식인. 되게 식민지 아니, 지식인 같은 프로그램으로 느낌이죠. 치면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는 느낌이야. 김은영 PD는. 아니 그 실제로도 그런 게 김은종 PD는 교양 PD를 했고 저는 예능 PD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둘 다 뭐 그럭저럭 식민지 지식인. 어쨌든 저 이분이 신이 참 불공평하다는. 아니 졸라 공평. 제가 어떻게 사시는지 사는지 아시면 그만. 왜 또 울게 만들어 사람을? 갑자기 다큐로 가. 왜 사람을 울게 만들어 이 사람아? 자, 김은종 PD님 요즘 살짝 욕을 섞는 파이팅 좋습니다. 욕을 섞어서 이렇게 칭찬받기는 처음이네. 당신 계속 습자지 밀고 있잖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꼭 한 번씩 한다. 습자지. 이 알자지라 같은 놈아. 계속 말 뻔데기. 진짜 못해먹겠네. 죄송스럽게도 컬투쇼 시네타운은 가끔 찾아듣지만 희망사항 변진섭입니다는 한 번도 못 들었네요가 요 점점점점에 피해 숨어 있네. 그래도 확실히 그 희망사항 변진섭입니다가 여기서 인지도를 확실히 넓히고 있어요. 아메리칸 북두권보다 최근에 언급 많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지금 칭찬이야, 씨발 욕이야. 진짜 안타까워. 정말 어떻게 진짜 이거 어떻게 희망사항 제 감성과는 약간 달라서요. 혹시 방송이 만약에 번창하시면 책을 내신다면 예를 들어서 시네타운 19 뒷담 하나, 영화 속의 데모찌 아니면 중국어 첫걸음이라도 제가 꼭 구매할게요. 중국어 첫걸음 중국어 첫걸음 좋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내디들면 첫걸음일 거예요. 조금 4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4년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3년이 있잖아요. 7년이구나. 외고 중국어과를 아니 나와서. 외고와 서울대 중문과 7년 동안 야 인증 시험 한 번도 보지 않고 중국어 첫걸음. 토익만 봤어, 토익만. 사람 하나 병신 만들기 쉽네. 영문과 나와서 토익 시험 한 번도 안 본 건데 지금. 자 마지막으로 저 이분께서 저 익명 요청을 하셨는데 튼튼한 약국 익산 튼튼한 약국 소망이 아빠 은숙이 신랑입니다. 여기 뒤에 태그가 달려 있어. 박종수님 익산의 튼튼한 약국 박종수 약사님 소망이 아빠 은숙이 신랑. 근데 진짜 다양한 지역에서 메일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도 다양하고 두바이 뭐. 제가 익산 가면 꼭 가스 알면서라도 한번. 혹시 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또 다른 두바이 말고 다른 해외에 계신 분들 있으면 또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메일 주시면 오케이. 특별히 또 우대해서 다음 회에는 좋네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정사관님. 이분 정사관님. 사과예요, 이름이. 정사과. 애플정. 정사과. 열혈 청취자 한 명 있어요. 오늘 광해까지 전편 다 들었네요. 생각보다 다운로드 수가 적어서 놀랐어요. 아니요,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건데. 저희는 수십 편 생각했는데 수백 편이라는 걸 듣고 놀랐습니다. 그 정사관님께서 지난번 그 범죄와의 전쟁 얘기할 때 누가 그 시원 소주가 아니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근데 아니 근데 시원보단 지금 좋은 데이거든요. 시원이 맛이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서 그때는 시원이 그때 아. 시원이 아니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우리 중에 누가 했대. 근데 부산에서 시원 소주 먹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배경에는 맞대는 거지. 그쵸. 그 진로가 오히려 맞다는 거지. 그런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진로나 금복주 드셨던 생각이 나네요 하면서 요즘은 또 좋은 데이를 주로 마십니다 하면서 굉장히 고증을 정사관님께서 좋은 데이가 진짜 그 원래는 이제 울산 지역이 좋은 데이고 부산 지역은 시원이었는데 뭐 이렇게 대선 주조라고 이제 그 좋은 데이 그죠 시원 소주 회사가 외국계 자본에 막 팔고 이러면서 돈 가지고 장난치는 바람에 부산 민심이 이제 좋은 데이 쪽으로 돌아섰어요. 몰렸구나. 그 와중에 좋은 데이가 머리를 기차게 써요. 저도주가 좋은 데이예요. 고도주가 있을까요? 15도 말고 19도짜리 15도짜리가. 더 좋은 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베로데이가 생각나네요. 더 좋은 데이. 베로데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좋은 데이 소주를 마시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플레인 좀 있었던 거예요. 슬픈 데이를 냅니다. 장례식장 전용으로. 얄팍한 굉장히 우라카이 나를 본 듯한 우리 친척이 혹시 아니 있나? 얄팍한데 굉장히 마케팅이 그리고 무학의 최재호 회장님이 요새 일어서고 계십니다. 무학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무할 거예요? 좋은 데이가? 네, 좋은 데이가 무학이고 여기가 이제 시원이 대선 주조.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 사람의 지식은 정말 끝간데를 없구나. 자 치엔님께서 군입대 앞둔 동생이 일본 분이신가? 권해주셨어요. 치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군입대 앞둔 동생이 권해주셔서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는데 동생이 그랬대요. 과연 내가 제대할 때까지 남아 있을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이런 분 봤어요. 어떤 분인데 게임 관련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트위터에다가 우리 저 시타운 19을 추천해 주신 거. 추천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메일 보내지 말라고.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저희 버릇 안 나빠져요. 우리가 메일을 맨날 구걸하잖아요. 이 우리가 구걸한 건 정말 진심인데 우리가 메일을 보내주면 받으면 버릇이 나빠지니까 메일 보내지 말라는 얘기 하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메일 소개 한번 주소. 네, 시네타운 숫자 19 골뱅이 gmail.com입니다. 많이 네. 보내주세요. 진짜로 그런 얘기 마세요. 오케이. 진짜. 자 오늘은 그리고 특별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약한 대로 네. 우리 지금 가장 상종가를 치고 있는 요즘 아주 핫하죠.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황사라고 황금사자상을 준다. 황사 이정진 배우를 전화 저희 보겠습니다. 시네타운 19에서 전화번호 주세요. 모시겠습니다. 브라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아니 이 공약이 이게 뭐 저랑 이렇게 되네. 뭐 자주 카톡하는 사이예요. 뭐 소주도 먹고 이렇게 자 걸어주세요. 전화 겁시다.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배우 네. 황사 이 배우 황사 이 배우와 전화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피에타의 주인공. 피에타의 주인공이자 이승훈 이정진. PD의 그 애정의 그 대사. 그러니까 이승훈 PD가 그 MO에 맞이하는 저희가 모시는 첫 연예인 게스트죠.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그렇죠. 그렇죠. 와, 완전 기대되는데. 이게 컬러링이야? 너무 좋다. 컬러링 여보세요? 좋은 거 쓰시는데. 여보세요? 이정진 씨입니까? 야, 목소리 쩐다 쩐. 목소리 죽이지. 와. 죽어. 안녕하세요. 저희 시네타운 19의 이재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승훈 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은정 네, PD입니다. 네,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네타운 19는 이렇게 3명의 SBS PD들이 진행하는 막 나가는 영화 프로그램입니다. 거지 같은. 아주 그냥 막 방송 심의에 안 걸리는 오늘 피에타 특집이에요, 이정재 씨. 한 시간 동안. 진짜요? 네. 이런 특집도 해줘요? 내가 하자고 목소리가 했지. 녹는다. 내가 목소리가 하자고. 녹아. 목소리 죽지. 우리 목소리 계속 들을 거니까 하지 말고. 아, 진짜. 3분 동안 뭔가 읽게 하고 싶다. 저 이정진 씨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이번에 좋은 네. 상 받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분이 어떠셨어요? 상 받을 때? 근데 좋다라기보다는 되게 얼떨떨했어요. 왜냐면 너무 큰 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랑프 예. 완전 대상이니까. 예, 너무 큰 황금사자죠. 상이라서 진짜 실감 나지 않는다라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았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너무 상상조차 좀 너무 큰 상이라서 예. 그렇죠. 어쨌든 지금 피에타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도 흥행 성적이 좋은 편 아닌가요, 지금? 그쵸. 사실 김기덕 감독님 영화 자체가 어떤 스코어, 관객 스코어를 보고서 그러니까. 참여하는 작품들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물론 다른 거대한 자본의 상업 영화에 비하면 지금 저희가 55만 정도 되는데 그 스코어가 되게 작을 수 있지만 이런 저예산에 또 저희에게 갖는 이런 영화의 느낌의 55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니 상영관 수를 대비하면은 500만 도 된 넘는 거나 거죠. 500만 도 마찬가지예요. 넘는 거죠. 상영관이 굉장히 지금 못 잡혔거든요, 사실은. 워낙 저는 그래서 대작들에 이 밀려서. 프로그램에 소개할 때는 500만 드는 영화라고 소개해요. 네. 저 이정진 씨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래도 55만이라는 숫자가 꽤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저 예산에. 그 러닝 개런티 어떻게 좀 들어올 예정입니까? 러닝 개런티 이제 왜냐면 원래 받은 개런티가 러닝 개런티인데 예. 원래 개런티가 내년에도 없이 가셨어요? 그냥 가셨잖아요. 그럼요, 예. 노개런티로 가셨잖아요. 예, 노개런티라서 원래 김기덕 음. 감독님 작품 자체가 배우들을 다 이제 노개런티로 이제 캐스팅하셔서 예. 근데 내년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내년에 들어와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정재 씨. 아니 근데 10월 3일에 내린다고 그러셨으니까 얼마 안 남았죠. 더 가면은 더 많이 버실 텐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이정진 씨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말하자면 장르적 느낌이 강한 배우였어요. 사실 우리나라 많은 배우들이 그렇지만 일단 이 그 틀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잘생긴 틀에 몸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근데 목소리가 난 너무 좋네.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작품이 지금까지 이정진 씨가 했던 작품하고는 완전히 궤가 다른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앞으로도 이런 시도를 혹시 또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장르나 이렇게 완전 다른? 사실 피에타가 또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를 상을 땄기 때문에 더 주목된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저는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그렇죠. 잘 영화가 봤습니다. 있었죠. 예. 영화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잔인하고. 이실성이 강하죠. 그냥 예. 아동 성범죄자로 나오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글쎄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저한테 이제 배우들도 사실은 보여지기에는 배우가 선택할 수 있는 배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저한테 오는 대본 중에서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지. 저는 이런 영화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어떠한 큰 계획을 짜놓고서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그 시대에 맞게 저한테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마다하거나 이럴 건 없어요. 어떻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만 갈 거예요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번 영화가 이정진 씨 그 전체적인 연기 인생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네네. 말하자면. 근데 그 이정진 씨의 그 대표작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말죽거리 잔혹사. 원더풀 라디오죠? 원더풀 라디오지? 원더풀 라디오. 이 사람 참 그래 알겠어요. 오케이. 아이고, 말죽거리로. 정말. 일단 말죽거리로 하는 걸로. 네. 예. 말죽거리 잔혹사를 꼽는데 죄송해요. 저희 방송이 이렇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그 이정진 씨한테 반한 그 PD가 여기 한 명 있어요. 서로 좀 네네. 얘기 좀 나눠보시죠. 아니 저는 PD 라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 아니 사실 이렇게 남자들이 까놓고 한 얘기지만 존나 부러워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정희 씨가. 그럼 그렇잖아. 완전 짱이잖아, 짱. 내가 저 정도면 진짜 한 여자 한 100명은 그런 느낌이잖아. 100명은 뭐? 100명은 뭐 100명하고는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겠다. 교제. 근데 진짜 궁금한데 이정진 씨 그 학창 시절은 어땠을 되게 궁금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되게 조용했어요. 에이 그 얼굴로 어떻게 조용하게 살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냥 어떤 큰 사고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약간 평범한 학생. 평범하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학생?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통화할 때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이게 남자한테 목소리 좋다는 얘기 하기 좀 그러니까. 껄끄럽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쩐다, 불구하고 쩔어. 좋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데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전화할 때 전화로 로맨틱한 얘기 많이 해줍니까?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죠. 하는구나. 하네. 하는 걸로. 아니 이정진 씨, 끝냈어. 근데 저 목소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나중에 라디오 DJ 할 생각 없어요? 뭐 영화 프로나 이런 거. 뭐 기회가 된다면 그건 사실 이재익 PD님하고도 얘기한 적도 있어요. 뭐 아직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맞아요. 근데 아마 목소리 톤이 느낌이 이런 이렇게 해 떠 있는 시간 말고 심야 시간이 아 맞을 심야 것 밤에 맞아요. 밤에 어울리겠다. 이미 지금 뭐 이정진 씨, 뭐 이민정 씨 다 제가 약을 쳐놨어요. 딴 PD들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저 자꾸 또 뜬금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가만히. 아, 제가 다 약 발라놨어요. 지금. 비열한 인간. 아 저기 이정진 씨, 그 같이 작업을 해본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이재익 작가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색한 질문을 하고 그래. 대답이 안 나와.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좋았어요. 좋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익 PD가 원더풀 라디오 시나리오를 쓰셨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김기덕 감독님이 피에타 시나리오를 쓰셨잖아요. 네. 이재익 PD님의 실력을 10이라 그러면 김기덕 감독님은 30인가요? 50인가요? 70인가요? 100인가요? 아주 짜증나는 인간이구나 이 인간이 아주. 어? 그거는 실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원더풀 라디오 시나리오 보면 저희 그 찬호 형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쓴 거예요. 맞네 맞아. 여자 DJ랑 맞아.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내가. 어? 멋지게 내 말 안 들어주면 내가 사표라도 내가 그냥 10분 들고 그래, 나가서 맞아. 내놓고 인정한다 나가서 내가. 이분 참 예리한 분일세. 예리해. 참 예리한 예. 배우야.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예, 그쵸.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맨날 학교 짱한테 맞으면 무수히 이게 대내이잖아. 내가 너를 때릴 거야. 어떻게 막 이렇게 해보잖아요, 막. 그렇죠. 말죽거리 제목사가 사실은 그런 얘기죠. 네. 원더풀 라디오가 제가 봤을 때는 이재익의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 이정진 씨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정진 씨는 우리나라의 대배우가 되실 거예요. 이런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나라의 길게 남을 대배우가 되실 겁니다. 정말. 자 이제 뭐 마무리할 텐데 이정진 씨 요즘 끝나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좀 쉬고 계신가요 요즘은? 근데 계속 여기저기 뭐 책이 쏟아지시겠죠. 일이 막 피해타 때문에 너무 이제 좀 의외의 상황이죠.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 사실 조금 이제 좀 한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인사 이런 것만 있고. 근데 뭐 오히려 개봉한 다음 인터뷰도 더 많이 하고 뭐 어디 이런 인사 다닐 때도 많고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부산 영화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부산 영화제 스케줄들이 많아요. 피에타 거기서 또 공식 상영도 하게 되고 아이고 좋네. 또 이번에는 또 좀 뭐라 그러지 부산 영화제를 자주 갔지만 이번에는 좀 되게 이렇게 좀 꼭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주인공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주인공이죠, 이번에는 주인공이죠. 제일 주인공으로. 핫하니까. 작품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 그냥 저기 술 먹으러 가는 거였죠. 놀러. 해운대 보러 가는 건데. 동생들 보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번 일하러 갑니다. 이정진 씨 지난번에 그 강심장에서 얘기했던 그 턱시도 네네. 그거 다시 입고 가시나요? 아니 이번에 또 다른 새로 장만하나요? 협찬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옷 입기 요즘에는 좋잖아. 협찬 고르고 있어요. 좋아요. 조금 달라졌어요. 야 의상이 완전 변화된 이상. 그래요. 하여튼 우리 조만간에 또 다른 영화로 저희가 또 네네. 프로그램에서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화 프로그램 팟캐스트로는 비공식 1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청취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좋은 목소리로. 아니 더 잘 돼서 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귀찮다 이거네. 진짜 예리해. 귀찮으셔 지금. 정말? 뭐 재밌다. 많은 청취자가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공식적으로 어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글쎄요 인터뷰할 때 예 이정진입니다. 예 피에타로 너무 영광이고요. 이건 그냥 소위 얘기한 재수없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뭐라 그러지 이런 분위기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하네. 소울 있는 덕담. 비공식적으로 앞으로 음성적으로 더 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통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기회 되면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도 꼭 좀 오시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요. 잘 쉬시고요. 정희 씨 그럼 네네. 우리는 저 술자리에서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조만간. 네. 들어가십시오. 네. 야, 진짜? 좋다. 이래도 되나 모르겠다.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되나? 남자 목소리가 이렇게 좋기는 지금 참 청취자들 쉽지 깜짝 않은데. 놀랐을 거야. 지금 청취자들이
새끼들 셋이 모여가지고 또 하는 이상한 얘기는 하는 줄 알았. 이정진 진짜 이정진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배칠수 아니고요. 진짜 이정진이에요. 배칠수인 줄 알 수 있다고 사람들이. 배칠수 씨가 저희랑 친분이 칠수형 저랑도 친하지만 아니에요. 배칠수 아니고 이정진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오늘 저 제일 고민이 생긴 건 김은종 PD야 이제는. 왜? 김은종 PD는 신나게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욕하기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 아 진짜 그러네. 아 제가 사실은 저 김기덕 감독님 그 팬분들한테 사실 그 각오를 하고 오늘 왜냐면은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그저께 봤는데 사실 우리가 어제 녹음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어쩔 수 없이 봤는데 그 전에 점심 먹다가 밥 먹다 이가 풀어졌어. 야 나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병신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왜 이거 이렇게 뚝 부러져?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상상이 안 가나 본데 이 김은정 PD가 키가 한 180이 넘고 떡대가 어마어마해요. 아니, 근데 완전 먹다가- 건장. 아니 밥 먹다가 이가 부러졌네. 그래가지고 이를 막 치료를 하고서 막 이 치료하면 되게 슴뻑슴뻑 아프잖아. 이 뽑고 막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영화를 본 거야. 그래서 그냥 진짜 영화가 근데 또 되게 잔인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짜증이 물렁쿵쿵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방송 가면은 개 쌍욕을 해줘야지라고 했는데 아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참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해요. 뭐 어때? 큰일 났네 참. 아니야 해.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영화 얘기 시작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네, 오늘 영화 당연히 피에타고요. 네. 피에타가 아니면 그냥 이러고선 딴 영화를 해. 자 이러고서 우리 저기 딴 영화 합시다. 광해 2차 문. 간첩 합시다 간첩. 그럼 짱이겠다. 오늘 영화 피에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줄거리. 네. 피에타는 뭐 스토리가 아주 간단해요.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영화를 수십 편째 지금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청계천 그 공업 상가 쪽에서 이제 그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 사람을 가지고 채무 변제가 아니라 채무 이제 받아다니는 추심하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이 있습니다. 사람 패고 돈 받아내는 그 사람한테 갑자기 그 남자에게 고한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아주 친모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 여자와의 묘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고요. 이렇게 계속 돈을 받으러 나가는 일을 계속하다가 그 여자가 그 남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데 반대로 그 여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 죄에 대한 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도 벌을 받고 이 남자도 벌을 받게 하는. 그런 마지막에 벌을 받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스토리는 뭐 스토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은정 PD님? 아니 안 좋게 봤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너무 짜증나게 봤어. 좀 너무 짜증나는데. 어떤 면이 이렇게 짜증 났어? 아니 그러니까 원래 김기덕 감독님을 좀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원래는 좋아하지. 아니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 원래는 좀 인정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김기덕 감독 영화를 너무 싫어했어. 섬 나오고 막 이럴 때 나쁜 남자 나오고. 뭐 나쁜 남자까지는 괜찮은데 섬이나 그 낚싯바늘 집어넣는 거? 파란 대문이니 뭐 야생 야생동물 보호구역. 보호구역이니 이런 거 나올 때 너무 싫어했어. 근데 나쁜 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리고 활 뭐 이렇게 몇 편을 봤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게 이 사람 작품을 내가 싫어하는 장르나 싫어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인정을 해줄 만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적이지만 인정하는 예. 제가 공포 영화 정말 싫어하는데도 좋은 공포 영화는 인정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김기덕 감독 영화를 인정을 했어요. 특히나 봄, 여름하고 활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정말 저 예산으로도 이렇게 미장센도 훌륭하게 찍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이번 영화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지? 다시 퇴보했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재미없게 봤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요? 다른 거다 스타일이니 좋아하는 장르니 호불호나 기호를 떠나서 재미가 없더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뭐 이렇게 김기덕 감독 영화 중에서 처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중간이다. 그냥 보통 김기덕 감독 영화를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작품 뭐 여러 가지 면을 종합했을 때 각각 그 영화 관객 입장에서 점수를 매길 수 있거든요. 제가 매기는 점수는 전 김기덕 감독 영화 한 10편 가까이 본 것 같은데 중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김기덕 감독 영화에서도 아주 좋았던 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도 아니고 중간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저는 사실 제가 뭐 아까도 통화도 했지만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워낙 두터운 이정진 씨가 주연이기 때문에 그냥 이정진이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정진이 쳐다보는 것만 해도 즐거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두터워요? 두터운 거 저 아니죠? 혼자 두터워요. 저는 근데 그쪽에서 안 두터운데 난 근데 두터워. 아까 왜 저기 그럼 안 되나? 전화 연결 안 될까 봐 벌벌 떨었지 아까? 카톡 확인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쫄았는데 다행히 연결이 됐네요.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랬어요. 제일 처음에 그거 보다가 생각난 영화는
네이버 평점 9.79에 빛나는 뱀장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뱀장어 얘기 드린 적이 얘기했죠. 있는데 아메리칸 북두권에 필적할 만한 뱀장어가 생각이 일단 났고 처음에는 진짜 보고 나서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뭐 영화나 그리고 제가 김기덕 감독 영화를 원래 거의 안 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사마리아랑 봄 여름이랑 빈집이랑 이렇게 해서 4편을 몰아보게 됐는데 저는 이런 독립 영화가 아시지만 제 영화 취향은 블록버스터잖아요. CG 일단 나오면 CG 좀 발라주고 화려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고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이승훈 PD 베스트 5 꼽으면은 우리 베스트 5 찍은 걸 가지고는 택도 없어. 그거 영화 한 편이면 우리 5개 다 찍어. 이승훈 베스트 5는 1조가 넘어갑니다. 합치면 1조가 넘어가요. 네. 제작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그냥 그래요. 저는 사실 와닿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원고를 준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되게 영화가 커지는 거야. 그런 건 있죠. 실제보다 되게 좋은 영화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느낀 것보다 마음속에서 되게 커지면서 그 마지막 장면과 이런 게 되게 남더라고요. 나 마지막 장면은 정말 너무 감사한 게 103.5, 107.7. 그게 가장 인상이 떡하니. 아, 왜 정말. 그랬을까 그게? 표지판이 자주 있긴 한데 어. 너무 오랫동안 나와요. 정말 어. 시네타운 19에서는 꼭 시네타운에서도 꼭 다뤄야 돼. 어. 이 영화는. 내가 볼 왜냐면 때는 이거는 거의 헤이와이어 달리기 씬 이상 너무 오래 나오는 거야. 야, 너무 감사하더라. 103.5, 107.7이 확실하게 한 거든. 103.5는 참고로 변진섭의 희망사항을 들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도 있어요. 이게 그 영화의 어떤 그 스크린에 걸리는 그 엔터테인먼트의 그 말하자면 소비되는 그 예. 의미에서 영화라는 것도 있지만 김기덕 감독 영화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배급하고 상영하는 것까지를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영화예요. 그쵸. 그 자체가 지난한- 하나의 실험이고 시도거든요. 이번 영화 제작비가 총 1억 5천만 원이에요. 네, 마케팅이 8억인가? 말하자면 아까 우리 그 얘기했던 저 이정진 씨 그 다 캐러도 노래- 안 되거든요. 아니 네. 노결은 다 노결은 티로밖에 안 돼요. 자기가 캐러가 안 되기 와서 때문에. 물 사 먹고 밥 사 먹고 영화를 찍은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영화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마지막에 후반 작업하고 걸고 그 관객을 모은다. 이것까지가 김기덕 영화인 거예요. 이 앞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지 딱 걸려 있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말하자면 본 레거시랑 비교를 하고 이런 건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영화를 심지어 대하는 자체가. 테이크를 2번도 못 갔대요. 왜냐면 필름 그것도 그거 1억 안 돼, 5천이면은 필름을 테이크 뭐 2번 3번 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수를 하면 안 되네. 그럼 연극처럼 그냥 한 방에 가야 돼. 연습해가지고 리허설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뱀장어 생각났다고 하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작품이 나라야마 부시코. 그 영화 너무 좋은 영화잖아. 예, 이마무라 쇼의 그 작품이 사실은 연상이 됐는데 뭐 그 정도의 연상을 가져왔다라면 좋은 작품이긴 한데 네. 안타깝게도 그 정도의 어떤 내공이나 그 정도의 완성도는 안 됐던 아유, 게 좀 근데 안타까웠어요. 지금 쇼헤이 감독 얘기를 한 것만 들어도 아마 김기덕 감독은 감사할지도 몰라요. 그 영화는 거의 뭐 아니 근데 사실 라라야마 부시코보다 이게 더 큰 상 받은 거잖아요. 큰 상은 그렇죠. 상으로 보면 아니. 그거 그러네. 나라야마 부시코도 깐느 그랑프리 받았을 걸? 아 그런가? 네. 그렇구나. 아마도. 저는 그러니까 아까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이에요.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즐거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라는 즐거움과 슬픔과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동안이가 즐겁진 않으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엔터테인먼트의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역할이 뭐냐면 마음의 틈을 메꿔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필요한 사람은 즐거운 그 부족한 그 부분을 메꿔주는 거고 슬픔이 필요한 사람, 감동이 필요한 사람 그 부분을 메꿔주고 그 중에 가장 큰 틈을 메꿔주는 건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주는 대부분의 틈은 뭐냐면 심심함이거든요. 심심함을 메꿔주는 게 이제 마음의 틈을 채워주는 건데 김기덕 감독님 영화는 심심함을 채워주는 영화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제나 뭐 아니면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묘하게 그 불편한 그 낯섦. 불편하고 낯선 거를 원하는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게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의 역할이 아니었나. 돌이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들었는데 본 레거시를 우리가 바로 전에 했잖아요. 보고 사실 그 이 방송 녹음하고 근데 좀 잊어버렸어요. 그 뒤로 본 레거시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장면들도 안 떠올랐어요. 전혀 그냥 안 나죠. 모비에 그냥 익스트리미에이지나 가끔 멜로디가 떠오르곤 했는데 그런데 피에타 영화는 볼 때는 본 레거시보다 재미가 없었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그 다음날 가끔 생각이 나요. 그 장면들 마지막 엔딩 장면 그리고 거기서 조민수 씨가 흘렸던 눈물이라든지 그 끔찍한 내가 고개를 살짝 돌렸던 그 끔찍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3일 4일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진짜로 부분이 영화 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보다 아저씨가 훨씬 더 잔인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화면 자체로 보면은. 근데 이 영화는 정말로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영화 보면서 여태까지 눈을 돌린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불편하잖아요 영화 장면. 눈을 돌렸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뭐 김기덕 감독님의 딴 영화보다 덜 불편한지도 몰라. 저는 김기덕 감독님의 딴 영화를 뭐 거의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손 집어낼 때 돌리지 않았어요? 예. 아 진짜 그건 너무 끝까지 밀어붙였더라. 고개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 뭐 그런 관계 없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반만 봤어요 영화를. 아 근데 정말 이 지금 저희 셋 다 성인 남자인데 성인 남자가 눈 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오히려 성인 남자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는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님이 세상을 보는 방식, 성인 남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 양반이 보는 세상이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다는 우리랑 더 비슷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기덕 감독님은 눈 돌리게 만들려는 게 김기덕 감독님의 의도일 수도 있어요. 의도죠. 100% 의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요번 작품을 보면서 막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그 김기덕 감독의 탐구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전작들보다 떨어지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가지 저는 메시지는 확실한 건 있었어요. 뭐냐면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저는 이 작품이 가장 김기덕 감독 작품 중에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작품을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사마리아나 시간이나 뭐 숨이나 비몽 뭐 이런 여러 작품들이 다 어떤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라면은 여기도 물론 본성에 대한 탐구가 있는데 저는 하나를 더 봤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 작품이 김기덕 감독이 청계천이라는 공간에 바치는 오마주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죠. 어떤 우리 근대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사는 어떤 장소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청계천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대화돼서 잘 살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하기 위해서 이정진이 말하자면 팔을 잘라내는 그 장면이 어떤 뭐 이정진이 어떤 거대 자본일 수도 있고 재벌일 수도 있고 그렇게 뭐 메타포가 어떤 이루어질 수도 대기업일 있겠네요. 수도 있고 거기서 어떤 강요하는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청계천에서 수많은 우리가 왜 흔히 말하는 왜 기름밥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화될 수 있었던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좀 하지 않았던 자기가 그동안에 밝히지 않았던 어떤 정치적인 함의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메타포로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좋았어요, 사실은. 그 라이즈 그죠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고담이 주연이다 이런 얘기를 김은종 PD님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청계천이 주연인 거죠. 근데 맞아요, 청계천이 사실 주연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영등포가 배경이 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영등포 혹시 가보셨나요? 이재 PD님 거의 안 가보셨죠. 영등포를 가보면 영등포 그 경인로로 이어지는 영등포길이 쭉 이런 공장들이 이런 청계천에 있는 공장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이런 저 공구 만들고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맞아, 공장들이 맞아. 쭉 이어져 있고 뭐 빠루 이렇게 써 있어요. 빠우 뭐 빠루 이런 알 수 없는 배아링. 그 저기 그 거리 그리고 옆에 그 뒤로는 거기에 그 패러렐 된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정확히 그 뒷길로는 창녀촌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녀촌 옆에 네. 그 타임스퀘어 바로 옆에 네. 좀 그러니까 타다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공장이 앞에 있습니다. 뒤에 창녀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러니까 창녀촌도 또 의미심장한 게 최근에 창녀촌들이 거의 다 영업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타임스퀘어가 거대하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 영등포 롯데백화점 쪽 고가에서 바라보면 그 공장과 이 뒤에 창녀촌과 타임스퀘어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선들이 훨씬 더 청계천, 그러니까 청계천만큼 상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화면 자체로는 김기덕 감독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훨씬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이건 당연히 청계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청계천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화면으로 볼 때는 이 세 개가 이어지는 이게 훨씬 더 의미심장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은 맥락에서 아까 요 멘트 말고 저 김우정 PD가 던졌던 화두랑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의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서 많이 안 보여주던 지점들이 한 군데가 또 있는 게 그동안 김기덕 감독 영화를 저는 봤던 영화들 중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어떤 삐뚤어진 개인 또는 어떤 그 냉혹하고 너무나도 이 건조해진 어떤 사회 뭐 이런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의 괴리, 균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 영화에서는 정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지. 정의. 그것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복수거든요.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눈을 상하게 한 이 눈을 상하게 하라. 너희 손을 상하게 한 이 손을 상하게 하라. 이게 사실은 정의의 가장 기초적인 또 인간적인 접근이에요. 등가 교환이라고 등가 교환. 하죠. 그 등가 교환이라는 그것이 사실 이 영화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러티브를 끌어주는 힘이에요. 마지막에 같은 방식으로 이정재를
죗값을 받게 하잖아요, 그렇죠? 복수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김기덕 감독의 영화 중에 가장 대중 속으로 들어온 영화예요, 말하자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로 사회로 환원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그동안의 범죄나 이런 것들이 개인의 욕망과 관련된 이런 거였다면 이거는 사회적인 그 구조의 문제와 그렇죠. 맞물려 있다는 어. 이런 지점이 있죠. 그리고 김기덕 감독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그 개인과 개인이보다는 집단과 개인 또는 시대와 개인 또는 지역과 개인 이런 식으로 지금 교차가 되고 있고 심지어 거기 이제 피에타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종교적인 혐의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거기 사실은- 십자가가 계속 나오잖아요. 첫 장면에 그 네. 나오죠. 교회 그 전면이 보이죠. 사실은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이건 노골적인 건데 이름이 강도잖아요. 이정진 씨 이름이. 강도가 뭐냐면 예수 옆에 달려 있었던 바라바입니다. 맞아, 그렇죠. 그래서 어. 그 사람이 강도였죠. 그래서 그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것 자체,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정진이 조민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뭐냐면 강도니까 예수가 따로 있고 이 사람은 강도거든요. 어.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이름에서 드러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정진 씨 그 강도 극중 강도를 통해 강도의 손에 희생된 팔이 잘리고 공중에서 날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병신이 되고 자살을 한 이 노동자들이 예수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말하자면 조민수 씨의 친자식. 그렇죠, 수 그렇죠. 있죠. 그렇게 네, 봐야죠. 구조적으로 보자면. 네. 저는 우리가 오늘따라 굉장히 경건하고 거창하게 얘기를 아니, 풀어나가요. 영화가 마음속에서 그렇게 오. 커지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거 원고를 쓰면서 그 제임스 블런트의 I Really Want You라는 노래가 노래. 있거든요. 예. 그 노래가 계속 생각하니까 마지막 장면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 사실 딴 음악에 깔려 있었지만 저 I Really Want You랑 되게 겹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을 썼으면 제작비보다 커졌을 거예요. 그쵸. 그 저작권료가 제임스 블런트 음악 그거 좀 어렵습니다. 쓰는 순간 그냥 그 끝이죠. 제작비보다 넘어갑니다. 제작비가 2배 이상 올라가는. 네, 조금 그거는 그- 야, 좀- 근데 하여튼- 잠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자짜를 하기에는 좀 아, 어렵지 뭐, 않을까? 뭐 갑니다. 어때? 아니 잠깐 딴 얘기해. 이런 저 뻔뻔 이런 근데 사실은 이런 인두껍을 쓴 자짜부터 하고 왔어요. 원래 제가 원고에는 자짜부터 하자고 써 있었잖아요. 아이고. 자짜를 했어야 됐는데 참. 자짜 사죠. 조민수와 이정진 잤나요? 아유 안 잤어. 저 그때 얘기했잖아요. 잤냐 안 잤냐의 그 구체적인 그것은 이 성기의 어떤 삽입. 네. 저는 안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아 왜요? 아유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 이정진 그 극중 자꾸 이정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강도의 그 캐릭터의 그 하나의 그 습관은 욕망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소시킵니다. 그 첫 장면에 나와주거든요. 그 친구는 여자랑 섹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위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자꾸 이 전화를 제가 다른 방식으로 성욕을 해소하지 않는다는 거. 이전에 저 감독님 김기덕 감독님 작품에서는 뭐 겁탈, 뭐 화관, 뭐 등등의 다양한 그 별의별 게 다 나오죠. 비법적인 형태의 그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아까 함무라비 법전 얘기를 제가 잠깐 한다고 하다가 깜빡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 당신 법 공부도 했어? 아니 법 공부랑 아니고 하무라비 공부를 좀 했어요. 함무라비 형을 제가 좋아해요. 하무라비 대학 공부 좀 6개월 정도 교양한 생각이 라비 형 너무 좋아해서 라비 형. 그게 뭐냐면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냉혹하고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옛날에는 눈을 뺏겼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지나치게 넘어갔던 거죠, 형벌이. 예를 들면 손가락이 잘렸는데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 복수가 3만 원을 뺏겼으면 3만 원을 돌려받으면 되는 건데 3만 원을 뺏겼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법이 없을 때는 처벌이 지나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를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그렇죠. 이만큼만 반대로 보면 그렇죠. 한다는 형태로 사실은 만든 게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고대 사회를 성립시킨 그런 법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맞아요. 대부분. 굉장히 아까 이재 PD님이 말하실 때 뉘앙스도 마찬가지로 눈을 받았으니까 눈만큼 딱 줘야 돼 이게 아니라 사실은 눈까지밖에 못 준, 더 이상은 못 준다. 과도하게 네. 과도한 그 복수나 이거를 금지하는 그러나.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고대 그 법전이 가지 함무라비 법전이 왜 그렇게 교과서에 꼬박꼬박 나오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함무라비 법전을 아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승훈 PD의 법학 개론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뭐 정말? 잤냐 안 잤냐 얘기하다 갑자기 하무라비 얘기하면 죄송해요. 그래서 앉았다 그런 거죠. 안 잤다. 근거도 없잖아. 삽입이 그러면. 없었다. 음. 근거 있지. 초반에 걔는 자위로 성욕을 해소하는 친구예요. 음. 그리고 김기덕 감독의 특성상 잤으면 그 정사장을 그냥 보여줍니다. 제가 아는 김기덕 감독은 잤겠구나 하고 수정되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요 보면. 그렇죠. 그것도 되게 원거리에서 찍는 원경으로 찍어서 이렇게 그냥 뭐 그대로 드러내죠. 특별한 취미도 없이 그냥 잡니다. 김우중 PD님은 저는 그 잠시 한 3초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 정도. 잠시
잠시 그거 어떻게 되나요? 3초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 PD님 기준에 따르면 한 거죠. 아 한 그래요? 거죠. 잤네, 들어갔으니까. 잤네. 오케이 잤네. 저는 잤다. 그거 3초 만에 사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 들어가면서 사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웃어? 그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소설이나 영화 보면 미안해. 미안. 자 이승훈 PD. 저는 제가 진짜 애매해요. 이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 왜? 전 다 했다고 봅니다. 야 당구쳐 지금? 묻었어? 묻었어? 쫑쫑. 묻었어? 묻었냐고 지금 당구 치냐고 진짜 지금 싹스러운 인간이네 인간. 사고 쳐 지금? 진짜 아니 겸상 못할 인간이네. 묻은 거야? 아니, 묻은 거면 점수 뭐 올라가야지.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전 다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묻었으면 점수 올라가야지. 아니, 닿는데- 아니 잤지 그러면. 다음을 한 건. 아니 당구에서 묻으면 인정이야. 점수. 당구에선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한 명이 여자랑 이제 여자한테 자주 하는 멘트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자주 하는 멘트는 그냥 오빠가 대보기만 해볼게라고. 그렇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잘하는 분이죠. 오랫동안 그렇죠. 30몇 년을 오랫동안 알아온 분이잖아. 오랜 친구죠. 네. 떼어놓을 수 없는 친구.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친구. 닿기만 했다. 저는 닿기만 했다고 봅니다. 정말 더럽다. 정말 오늘 몇 회야 이거? 잣잣 20회째 중에 가장 더러운 잣잣이네요. 닿기만 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여쭤보고 싶은 것 또 하나는 왜 거기서 자위를 대신 해주는 게 나온 걸까요? 왜 해준 걸까 갑자기? 그 장면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나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뭔 것 같아요, 김조 PD님? 저는 그냥 그 거창한 의미는 아니고 제 생각은 네. 제 판단은 맥커핀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자위를 해준다는 행위 자체가 맥커핀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맥커핀. 알잖아 왜 그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선을 깐다는 얘기죠. 감독의 어떤 속임수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엄마라는 존재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모든 걸 다 해주는 존재. 말하자면은 그 강도가 저지르는 나쁜 일조차도 함께 하잖아요. 그 빌딩에서 떨어졌을 때 내 아들 욕하지 마 그러면서 가서 발로 차고 가죠. 발로 밟고 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자면 자기가 엄마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저는 관객에 대한 맥커핀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거기서 정말 이 여자는 모든 걸 아들을 위해서 다 해주는 모성이구나라는 거를 통해서 이 여자가 진짜 엄마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오히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진짜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이 저 여자는 엄마가 절대 아니네 라고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김기덕의 영화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이 속임수라는 거지. 관객으로서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정진한테 속임수일 수도 있겠네. 그렇게 봐도 되겠네. 이정진이. 그런데 이정진은 그걸 알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가 자유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엄마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비교가 돼야지 뭐 짐작을 해볼 텐데. 어쨌든 저는 적어도 관객에 대한 맥커핀이 아니 아니었나. 저는 관객보다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엄마를 밀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정진에 대한 속임수라는 걸 밀고 싶은데 그러고 나서 손을 맹렬히 씻어요. 손을 맹렬히 씻는 건 더럽다 혹은 뭐 불결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승훈 PD가 더 논리적으로 맞아요. 저도 왜냐면 사실은, 엄마기 때문에 그 관객에 대한 맥커핀이라면 그 장면이 커트됐어야지. 손 씻는 장면이 손 씻는 장면 그러니까 없어요. 들어가면 안 되죠. 저도 이 장면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나오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때 자유를 해줬을까 생각하다가 결국 내가 애써서 논리적으로 추론한 결과는 관객 아까 제가 복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김기덕 감독이 좀 많이 친절해졌구나. 조민수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슬쩍 한번 흘려주고 가는구나. 복선을 넣어주고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를 해주는 걸 보고 그다음 또 손을 씻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바로 다음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와 관련된 시퀀스는 뭐냐면 조민수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정진이 품으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대가리를 뻑 때려요. 나가라 그러죠. 나가 이 새끼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자유에 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보면 닿기 싫은 거예요, 조민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확실하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식을 찾는 장면에서 이제 한 번, 두 번 복선을 깔아주고 돌려주고 뭐 이런 식의 구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정진은 완전 속였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침대로 들어올 때 얘를 이제 얘 마음을 손에 넣었다 요런 그런 느낌인 거죠. 그 트럭 운전수인가? 그 마지막 트럭 운전하는 그 부인 있잖아요. 부인과 이정진 잤을까요? 저는 그 방코. 그러니까 그 오랄만 했을 것 같아요. 내지는 자위.
그때 말고 그 장면에서 말고 초반 부분에 보면 아니, 초반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셔터 내리고 가잖아요. 맘대로 하고 1초만 맘대로 시간 브레이저로 달라고. 졸라 때리잖아요. 그다음에 잠시 시간 경과가 있고 나오면서 브레이저를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성적인 어떤 학대 비슷한 폭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정진 그 강도라는 인간은 강도가 사람과 사람 강도가 맺는 이 인간 관계라는 것은 폭력밖에 없어요. 그 강도가 이제 먹이사슬을 보자면 강도 위에 있는 사장님이 계시죠. 사장님은 강도를 폭력으로 때립니다. 폭언을 하고 폭력을 써요. 강도는 그 밑에 사람에게 폭력과 폭언을 증폭시키는 역할. 이것밖에 없어요. 강도의 인간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이 여자와 관계를 시간이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맺는 관계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여자는 알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을 거다. 그게 뭐 오랄 섹스를 강요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만졌다든지 남자처럼 때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우주 PD님은 성적인 학대가 있었다. 나는 SM의 한 표.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때리고 끝났다고 보거든요. 남자처럼 때렸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욕망,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의 해소는 자위로만 한다는 이정진 그 강도의 캐릭터는 성적인 욕망의 해소는 자위로만 한다는 게 좀 여러 군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부러 했어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때리는 거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고 저는. 아니, 내 말은- SM도 그게 있어요. 가능해요. SM. 그러니까 내 말은 성적 욕망의 해소를 위해서 그 여자한테 뭐 오랄 섹스를 시키다든지 아니면 뭐 삽입을 했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괴롭힌 거예요, 여자를. 근데 남자처럼 주먹을 안 쓰고 성적으로 학대를 했다, 고문하듯이. 왜냐하면 그 제일 뒷장면에 클라이막스 부분에 보면 그 비닐하우스로 찾아오잖아요. 찾아오죠. 그 집으로 찾아오는데 여자가 소름 끼치도록 치를 떨어요. 그 이정균을 보고 학을 뗍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를 그 정도로 모욕한 사람한테 대해서만 볼 수 있는 표정을 보여줘요. 아니죠, 그건 남편을 잘랐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때 그 여자의 눈빛은 나를 성적으로 모욕한 대상이라는 공포와 모욕과 어떤 모멸 뭐 이런 것들이 뒤섞인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 방에서 이 정도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정을 하고 들어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걸 물어봤어야 되네, 우리가 아까 전화 연결했을 때. 실수다, 실수. 야, 다시 걸어. 빨리 다시 걸어. 다시 걸어서 저 죄송한데요. 못 물어본 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저 조민수 씨랑은 다 했나요? 아니면 안 했나요? 3초인가요? 1번 질문. 2번 질문. 자, 이정진 씨의 해석으로는 이정진 씨의 대본 예리한 통찰력으로 대본을 해석했을 때 과연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이정진 씨는 그 안에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말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쉽네. 빅실수네, 빅실수. 나중에 좀 카카오톡이라도 물어봐 주세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김기덕 감독이 따로 디렉터스 컷을 만든 영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장면을 없어. 100% 없어. 그 안에 장면을 왜냐면 찍어놨을 테이크가 수도 지금 다 쓰였어. 100% 다 쓰였어. 실시간으로 촬영을 볼까요? 남는 필름 없어 120분 지금. 촬영해서 100분짜리 영화 없어 만드는 지금. 앞에 한 콤마씩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 없어 지금. 디렉터스 컷 만들 수 혹시 없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 장면을 찍었는데 안 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나중에 좀 물어봐 주세요. 진짜 이건 좀 확인하고 싶다. 저번 죄송한데 못 물어보겠어요. 정진아 미안한데 너 그쪽 운전사 여자랑 어떻게 한 거야 안에서? 손을 넣었니? 조민수 씨랑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졸라 웃긴다. 정말. 하여튼 저는 어쨌든 학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영화의 변곡점 중에 하나가 이정진이 조민수를 엄마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점이 있죠. 딱 네. 아주 노골적으로 근데 드러나죠. 근데 이게 어느 지점에 받아들였는지는 알겠는데 왜 이정진이 조민수를 엄마로 받아들이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사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게 앞에 영화 시작하는 부분이 다투로 시작해요, 보면. 그 다투판 던지잖아요. 네. 앞에 그 네. 여자 그 엄마를 그려놓고. 엄마죠. 그 증오라는 건 사실 그 어떤 사랑의 치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다트로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칼을 던질 정도로 엄마를 그리워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엄마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부정을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구체화된 증거로서 나타났을 때 증거를 통해서 엄마라는 걸 믿게 되면 바로 그냥 덥석 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변곡점이 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뭘 먹은 거야? 뭘 먹은 거야 도대체? 잘라주는 거. 살점이요. 살점 잘라, 허벅- 살점. 뭐냐면 살을 그 이렇게 전에 도려내주잖아요. 질문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에 뭐가 있어? 허벅지에 점이 있어요. 허벅지에 점을 잘라가지고 먹이는 겁니다. 맞춰보라고 하잖아요, 조민수한테. 허벅지. 난 진짜 그 장면 보고 진짜. 근데 김기덕 영화 중에는 일부러 이렇게 애써 불편해. 이건 내가 볼 때 애써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저는
사실은 끝까지 불편하게는 안 갔다고 저는 보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그 할머니네 집에서 토끼 데려올 때 있잖아요. 전 할머니 때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정말 불편하죠. 설마. 아 거기서 할머니를 때려야 정말 불편해. 난 그때 할머니를 때리겠구나, 정말 불편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할머니를 때리면 할머니를 때렸으면 황금사자상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나 지금 황금 제규어상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토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이 영화가 그 지금 자기 살을 베어서 먹이는 장면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초반에 등장하는 그 교회 나오죠. 교회 또 문구 나오죠. 네. 뭐 저 문구 나오죠. 십자가 나오죠.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나라를 보시고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작품성 있는 영화들에 약간 등장하는 클리셰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약간은 과도하게 쓰인 게 아닌가라는 과도해요. 생각을 너무 들었는데 물론 본인 표현대로 자신의 어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뭐 아까 사실은 뭐 이재 PD가 초반에 저예산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뭐 간과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아까 저 뱀장어가 연상됐다고 하셨죠. 네. 그 뱀장어도 사실 중요한 또 그런 어떤 중요하죠. 모티브로 쓰이는 부분인데 뱀장어가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말하자면 핀이 다 나가 있어. 근데 그런 장면조차도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무성의하게 쉽게 말하면.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지. 필름을 다시 이걸 사실은 내가 동물을 찍어봐서 아는데 동물은 무지하게 돌려야 돼 필름을. 근데 필름을 그렇게 돌릴 필름이 없는 거야. 사람도 테이크 한 번 가고 이제 두 번 테이크 갈게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인데 장어에다가 두 번 테이크를 줄 수가 없는 거야. 풍선 장어 따위에 필름을. 그래서 내가 그 장면 다 아니까 속사정을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니스 황금사자를 받은 작품이 이래도 되는가? 너무 만듦새가 떨어지는. 그건 부분이- 선우가 바뀐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지. 그 정도의 이제 좋은 작품성을 인정받는 작품인데 네. 그런 만듦새 같은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안타까웠다는 거지 말하자면. DSLR로 찍으시지 왜? 동물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김민종 PD가 얘기했지만 동물은 진짜 골 때리거든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막 여기서 중요하게 감동, 엄마하고 만나는 토끼 이런 장면인데 예를 들면 엄마 토끼랑 만나는 애기 토끼. 근데 갑자기 막 똥 싸고 이러거든요. 딴데 뛰어가고 막.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진짜 찍기 부분만 어려워. 그 부분만 DSLR로 찍어가지고 돌리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방금 드네요. 오케이. 뱀장어가 되게 중요한 상징이죠, 사실. 뭐냐면 엄마가 사다 준 거라 이정진이 원래 안 먹잖아요. 근데 엄마가 자기 살을 먹이는 자기 살을 먹이는 느낌으로 뱀장어를 요리해서 주죠. 먹을래? 그 부분이 엄마의 살을 먹는, 사실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의 살을 먹었잖아요. 허벅지 살을, 점 있는 부분. 그 반대로 엄마의 살을 먹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 상징으로서 뱀장어가 기능하면서 그 부분부터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엄마의 살을 먹었으니 엄마로 받아들인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 수상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황사 골드 뭐야, 라이언? 그렇겠죠. 황금사자니까. 골드 라이언. 되게 없어. 황금사자 이러면 졸라 멋있는데 골드 라이언 하니까 되게 없어 그러니까 보인다. 뭐 사체 대부업 같은 느낌인데요. 골드라이언 캐시. 그 수상의 비결이 뭘까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노벨 문학상 같은 걸 사람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훌륭한 작품을 쓰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뭐예요? 작품을 쭉 써야 돼요. 노벨 문학상은 작품에 주어진 상이 아니에요. 작가에 주어지는 어려운 상이다. 환경 내지는 뭐 정치적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문학 어떤 그 지평을 구축한 사람한테 그 작가한테 주는 상이에요. 황금사자상이 전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이게 설령 노벨 문학상과는 다르게 이 피에타라는 작품 하나 또는 또 무슨 뭐 어떤 작품이 이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품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상은 김기덕이라는 대한민국 굉장히 상업화된, 어떻게 보면 거의 헐리우드보다 더 상업화되어 있는 그렇죠. 이 영화 현실에서 꾸준히 거의 유일하게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김기덕이라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노벨 문학상처럼 그런 식의 어떤 일련의 작품 활동에 주는 상이라고 말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고. 김민종 PD님 어떻게? 전 100% 동의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대부분 그 작품 하나가 좋았을 때 상을 주기도 하지만
저는 이 경우는 그동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든지 뭐 사마리아라든지 좋은 작품들을 베니스에서 꾸준히 인정을 받아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개별 작품에 대한 상이라면 그 전에 다른 작품들이 저는 탔어야 옳다고 보거든요. 좋은 작품들이 몇 개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에타에게 준 거는 그동안의 그 전체 작품에 대한 한꺼번에 한몫에 몰아준 거지 이게 전 피에타 작품 개별적으로 준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암묵적으로 전 심사위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준 거죠. 네. 저는 되게 반대 관점에서 사실은 접근했었거든요. 뭐냐면 이전에 사실 상을 더 받았어야 되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못 받고 이게 상을 완전 큰 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왜 받았을까를 저는 생각해봤는데 왜 그전에는 못 받고 이거는 받았을까? 그 사회적인 문제를 다뤘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를 다뤘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기엔 개인적인 문제를 다룬 영화들도 상을 잘 받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의 영화들보다 훨씬 더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 부분은 좀 동의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전에 사마리아 같은 경우 원조 교제 문제는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에만 있는 문제고 이해를 못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최근에 가장 얘기가 많이 있는 인사이드 잡이니 뭐니 이런 금융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그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다룬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동양 감독이 찍었다라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가 그러니까 너무 큰 상을 받아서 좋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상을 안 받았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왠지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관음증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되게 불편했어요. 그게 이 새끼들 기분 나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게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게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을 그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자면 빨아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품 전에 가장 큰 상을 받고 가장 큰 해외에서 화제가 됐던 게 봄, 여름이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런 기분 나쁜 면이 있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오페라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저 문카루소님이 매일 오셨는데요, 지금.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가 지금 실시간으로 방금 들어왔는데요. 오리엔탈리즘의 저 이재희 PD님 좀 잠시 박쳐달래요. 사람들아. 듣고 계시는 사람 문카라손님이 실시간으로 푸치니 모차르트의 나비 부인 아니고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 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그 소양인들이 너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 지금. 나 그 뒤로 더 헷갈리는 거야. 제 돈지오반이랑 피가소의 너무 헷갈려 있어. 하여튼 그 궁금한 사람 찾아보면 그게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지금 뭐 피에타는 되게 현대 작품이지만 그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 금방 이수근 PD가 말한 그 관음적인 그 성향에서 본 그 차원에서 본 오리엔탈리즘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거기 이제 나비 부인 이 핑커톤이라는 그 미국군 대위. 대위인가 중인가 대위인 것 같아. 대위와 이제 사랑에 빠지고 이제 뭐 버림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말 아까 김은정 PD가 말한 것처럼 서양인들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 보고 싶은 각도에서 보고 싶은 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카혼타스의 얼굴인 거죠. 포카혼타스 우리가 보기엔 졸라 못생겼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그런 관음증이 이렇게 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서 불쾌해서 딴 게 상을 받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이거에 이렇게 큰 상을 주니까. 근데 이승우 PD 개인적으로 그러면 김기덕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본 영화 뭐예요? 피에타요. 나도 재밌게 본 편이에요. 중간 이상한 거 했었어. 김은정 PD는 뭐 봄, 저 여름? 봄, 여름이요. 봄, 여름하고 활. 의외로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첫 작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악어. 그거 너무 쇼킹해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가장 놀라서 봤고 깜짝 놀랐고 근데 그 뒤에 작품들 계속 실망을 했고. 김기덕 감독님 영화는 저는 그냥 불편해서 사실 앞으로 안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하니까 지금 본 거지 안 그래서 안 봤을 거야. 불편해요. 나쁜 남자 같은 게 보면 제 점수로 보기 힘들어요. 이승훈 PD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 그거 한 편 만들 거면 김기덕 감독은 평생 10만 편을 만들어서 10만 편 평생 찍지. 그리고 뱀장어 컷도 여러 번 가실 수 있고. 뱀장어가 머리로 물구나무 속 하는 장면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도 전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의 위기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지만
저는 사실 자본주의가 아니고 신자유주의로 이 말을 바꿔서 용어라는 건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본주의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위기다, 자본주의의 탐욕이다, 자본주의로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히 신자유주의 때문에 자본주의가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신자유주의가 문제인 건데 신자유주의자들은 거기에 편입되기를 원하죠. 자기네들이 뭉뚱그려져서, 뭉뚱그려져서 비판받기를 원해요. 자기네들만 따로 그래야지 비판의 단독으로 날이 그 무뎌지니까. 무뎌지니까. 책임은 원래 나누면 분산되는 거거든요. 4천만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책임질 사람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걸 앞으로 용어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지 자본주의가 정확한 문제라고 말을 생각 안 했어요. 하거든요. 정확한 말을 했어요. 아 그리고 그 얘기 좀 하자면 10월 3일에 왜 아까 종료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10월 3일에 김기덕 감독님이 영화 내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마이너 배급사가 아니고 뉴면은 지난주에 이재 PD님 제가 말씀하셨지만 되게 지적했던, 예. 메이저 배급사 지금 떠오르는. 3등 정도 되는 예. 배급사잖아요. 김태학이라는 그 수장이 말하자면은 사등. 메가박스에서 CEO를 굉장히 오래 했었죠. 네. 거기서 하다가 능력자예요, 나와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래서 이거는 좀 마이너 배급에 있어서만큼 마이너 영화가 아니라 메이저 영화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근데 들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자면 관수에서 보자면 네. 굉장히 마이너죠. 관수로 치자면. 음. 그리고 그때 도둑들이 덜 빠졌을 때고 광해가 치고 들어오고 막 아유 좀 상황이 안 좋았어요. 아 그러고 보면 돈의 맛하고 이걸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돈의 맛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영화? 재밌는 돈의 맛이 훨씬 재밌죠. 저는 어. 그렇게 생각해요. 김은종 PD님은 돈의 맛하고 뭐라 그랬죠? 돈? 아 관심이 없네 누구한테 아 이 사람 정말 미안해. 메일 안 나가게 하고 있었구나. 아니, 문가루선님이 메일 주셨나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피에타하고 돈의 맛이 사실은 둘 다 자본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저도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그 제가 옛날에 그 돈의 맛 보면서 네. 너무 이게 말하자면 소조에서 저 철골이 너무 튀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철골만 있어. 철골만 있어. 철골만. 이거는 거기에 찰흙이 붙어 있지가 않아. 근데 이 영화를 영화는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철골만 있어. 얘가 그 밥을 먹을 때 혼자 밥을 해 먹잖아요. 혼자 사니까 강도가 이정진이 네. 보면 재료를 손으로 들고 가요. 비닐봉지 안 네. 넣고 꼭 닭을 손으로 들고 가고 네. 뱀장어를 잡고 가고 이런 식으로 재료를 그냥 갖고 와요. 네. 이게 사실은 메타포예요. 나는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 나는 영화를 할 말 있으면 할 말만 한다. 이 할 말을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 길게 만들기 위해 꾸미지 않고 난 닭 먹고 싶으면 닭을 들고 가지 닭을 비닐봉지에 담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거기서 그런 장면 안 넣어도 되는데 클로즈업까지 해서 보여줍니다. 생재료들을 갖고 손에 들고 가는 모습을. 그 지점에 감독이 영화를 다루고자 하는 의지인 거죠. 다루고자 하는 방식에 대한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김문정 PD가 말한 것처럼 딱 짓고 싶은 모양을 딱 만들어주고 그 위에 칠도 하지 않고 안 입히는 거죠. 바람이 숭숭 들어오게. 숭숭 들어오게. 아니 근데 저는 또 수상 얘기하면서 아까 이 돈의 맛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돈의 맛은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만족을 전혀 주지를 못하거든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죠.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이 저렇게 부자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양에 있는 부자잖아요. 그런 부자들은 서양에 있는 부자처럼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만족이 없었고 이거는 오리엔탈리즘에 만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거기 만족이 하나 나옵니다. 그 두 명한테 이렇게 하는 장면은 굉장한 만족을 주죠. 아니 그러니까 당신의 만족 말고 정말 이정진이라는 배우는 예리한 것 같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쓴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 나의 만족, 너의 만족, 우리의 만족. 진짜 이정진은 머리도 좋고 얼굴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진짜 졸라 좋겠다. 대박이야. 그러니까 시나리오 분석력도 좋아. 성격도 좋다며. 성격 좋아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사람들하고. 졸라 좋겠다 진짜. 개짱이다. 근데 개짱이죠, 진짜. 연기가 별로였다는 평이 졸라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정진의 친구로서 제 책의 그 41위 도가니보다 조금 더 재밌다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정진의 친구로서 이정진 씨가 일부러 그렇게 연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강도라는 캐릭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보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친구예요. 말하자면 미성숙한 인간이고 서툰 인간이고 어색한 인간이에요. 그 어색하게 인간을 연기한 거죠. 어색하게. 모든 게 다 어색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맺음, 옷 입고 다니는 거, 밥 해 먹는 것도 어색하게 먹잖아요. 백숙을 그냥 닭 넣고 물 넣고 그냥 끓여버리잖아요. 모든 게 어색한 인간이 거리조차 어색하고 말하는 투조차 어색해야 되기 때문에 어색하게 말하고 어색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낯설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랬던 얘기인데. 왜 물어봐? 먼저 얘기하고 물어보지. 김은정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가 어색했다는. 저도 뭐 둘 다 연기가 별로였는데 그게 뭐 연기를 못해서 별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사 톤이 다 연극 톤이에요. 그건 그래요. 연극도 뭐 요즘엔 이런 연극 없을 정도로 상 연극 톤이에요 기본적으로. 90대 중반 연극 같은. 이거는 사실 뭐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말하자면은 이정진이나 조민수라는 배우가 여기서는 김기덕 감독이 어떤 도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연기를 평가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좀 이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못했죠. 난 둘 다 못했다고 생각해 진짜. 조민수 되게 열연이라고 되게 여기 많이 조민수 나오는데 씨가 무슨 되게 연기 그게 잘했다고 나오는데 무슨 열연이야. 뭐 여우주연상을 당연히 뭐 받았어야 되는데. 엉엉 울면 열연인가? 어. 뭐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눈물을 14면 열연인가? 14는 연기, 열연은 14는 연기인가? 라면은 진짜. 아니 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찍기 전에 김기덕 감독님의 그 있었던 일과 저는 겹쳐서 봤거든요. 김기덕 감독님이 있었던 일이 뭐 저 장훈 감독님하고의 뭐 일이라든지 뭐 이런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서투름과 어설픔,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제 짐작인데 본인이 어설프고 서투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설프고 서투른 본인의 캐릭터를 강도에 대입을 한 거죠. 오, 새로운 해석이네 그건. 그래서 강도가 뭔가 매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고 뭔가 서투르고 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거를 근거로 내세우고 싶은 거 하나는 이거예요. 이정진 씨가 저 말죽거리 잔혹사에 보면 욕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욕이 매끄러워요. 살벌하죠. 매끄럽게 나와요. 잘하죠. 근데 여기선 욕을 되게 이상해요. 씨발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일부러.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못하는 사람이 한데 왜 이렇게 욕을 못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이유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일부러 좀 그런 어설픈 본인의 캐릭터를 여기에 대입시켜서 만든 것이 아닌가. 본인의 그 전에 있었던 일과 이런 거를 사실 자본에 당한 거잖아요. 그 전에 김기덕 감독님이 자본에 당한 일과 본인의 대처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말하자면 강도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쭉 보여준 그런 것이 아니었나. 자전적 있네요. 이런 얘기가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매우 어렵지만 일리 있는 얘기예요. 네. 제가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은 알겠죠. 아니 근데 영화 어느 정도 좋아하는 우리 그 청취자들 정도라면 그 장훈 감독과 얽혔던 그 이야기 비화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또 another 15minut이 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뭐 얘기 대강 다 한 것 같죠? 더 하실 얘기 뭐 있나요? 아니 아주 오늘 알찼던 것 같아요. 정말 영화 전문 프로그램 같았어요. 아 오늘 너무 엄숙했어. 오늘 너무 막 이정진 전화 연결하고 막 아씨 오늘 이정진 씨 전화 연결한 게 진짜 특히 좋았고요. 이래도 되나 싶은 우리가. 다음에 진짜 한번 꼭 모시고 싶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들으시지도 않겠지만 제가 지금 카톡을 확인해봤는데 네. 안 와 있네요 아직. 당연하죠. 전화 끊고 딱히 뭐 이렇게 급소 오늘 전화 반가웠습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급소 짚고 가죠. 급소 짚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재밌게 볼 수 있나? 아 어떻게 보면 재밌게 볼 수 있냐? 일단 김기덕 감독 예전 영화들을 몇 개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김기덕 영화를 한 번도 안 본 분이 보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냥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소이자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김기덕 감독 영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20편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18편째 장편 영화라고 들었어요. 좀. 그 중에 아까 이승훈 PD가 4편을 봤다 그랬는데 최소한 2편 내지 3편 정도를 보고 이렇게 쫙 보고 줄거리 보고 내가 보고 싶다 끌리는 영화 한 2편, 3편 보고 난 다음에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추천해 주세요. 영화 2개 정도. 저는 일단 제일 처음에 찍었던 악어라는 작품을 추천해 주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좀 잔인한 거 괜찮다 싶으시면 섬. 어. 그다음에 좀 유명한 배우 나오는 거 보고 싶다면 해안선. 그 장동건 씨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작품. 그다음에 아까 김은정 PD가 말했던 작품들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화의 두 나쁜 작품들은 남자. 나쁜 남자 이런 작품들은 많이 인정받고 회자되었던 작품들이니까 요 정도에서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기덕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는 약간 그 청계천의 의미, 그 정치적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의미 분명히 담고 있죠. 청계천이 하필이면 노골적으로 그렇다. 삼고 있죠. 노골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불편함을 영화에서 보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을 기본적으로 하고 뭐냐면 저는 세상의 불편함을 영화에서 보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불편함을 영화에서 보는 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 불편한 현실에 눈 감지 않고 눈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폭력성과 거칠음 너머에 있는 여성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꼭 봐야 되는 영화라 생각해요. 이게 폭력적이고 거칠어 보이지만 그거 하나 너머를 보면 되게 여린 모습이랄까 여성적인 그런 면모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보고 나서 되게 마음속에서 커지는 영화라는 거. 건빵 같은. 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별점 주시죠. 별점 몇 개? 3개 플러스 오늘 전화 연결해 줬으니까 반 개 더. 3개 반. 저는 3개 줄게요. 저는 4개 주겠습니다. 별점. 의외로 저는 이승훈 PD가 2개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좋은 영화예요. 상도 받았는데 이정진 씨하고 얘기도 하게 해줬는데 저 사람 별점 기준이 좋아요. 와리까리 하는구만. 왔다 갔다 해. 전 뭐 기준이랄 게 없어요. 얄팍해 전반적으로 다. 얄팍하네 진짜. 다음 주 영화는 저는 19금 테드라는 영화 하고 싶습니다.
19곰 테드가 PD 뭐냐면 마음이지 뭐 씨발 그냥 PD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뭐. 그 고민형인데 19자가 붙어요. 그런 얘기예요. 고민형이랑 주인공이 아니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위해분 녹음해야 되잖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2회분 그러니까 다음 주에 2번 녹음해야죠. 음. 예. 다음 주에 2번 녹음하는 걸로 테드하고 기획물하고. 기획물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테드 19금 예. 테드. 그리고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담당 PD 이승훈 PD가 해야 될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청취자분들 이메일 주실 때요. 우리 그 PD 셋이 다루어줬으면 하고 싶은 기획 그 컨셉이나 테마가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 영화 음악 OST가 좋았던 그런 영화들을 기억을 해볼까. 문카르소님이 추천하시겠는데. 오페라 영화로만 돈 지오바니 빼주세요. 그거 아니면 또 그때 무슨 얘기했죠? 김윤석 씨가 네. 출연했던 특집.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꺼낸 건데 부산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들. 배경을 어. 테마로 잡아서 뭐 이런 영화들이 지금 기획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종 PD님 어제 뭐 하느라고 못 잤어요? 아니 밤샜어, 어제? 아니. 못 너무 자지 하품. 않았어. 너무 하품하고 성의 없으니까 청취자들이 짜증날 것 같아. 에이 무슨 소리야. 캐릭터야 또 굉장히 건방진 캐릭터로 이 사람 바뀐 참- 불성실의 상징으로 불성실의 상징이야. 이 사람 야 19금 테드가 근데 뭐야 이게? 19곰 테드. 예. 이게 영화야? 네, 영화예요. 뭐 실사? 실사예요.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19곰 테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봅시다. 아니 뭐 PD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뭐. 19곰 테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메일 소개 다시 한번. 메일 네, 소개를. 저희 그 청취자분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이 저희 방송을 듣는 수백 명의 열혈 청취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수천 명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백 명이란 숫자는 날아갈 수 있는 숫자예요. 하지만 그게 이제 단위가 하나 더 붙으면 없애버리기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우리 사랑해 주세요. 아니, 메일 그거- 많이 보내주시고. 근데 그건 메일 보내주는 거랑 관계 없잖아. 애절하다. 어떻게든 관계가 눈물이 있겠지. 날라 그래 지금. 씨발 어떻게든 관계가 있겠지. 아니 당신 그 책 팔 때도 그렇게 팔아? 그렇게 팔아요. 나 리어카 끌고 나가가지고 명동에서 팔라 그러면 팔 수 있었는데. 너 한 300권 하루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팔수 와, 있지. 이 정도면 팔 수 있지. 와 눈물 난다 눈물 나. 나저 웃장 까고 팔굽혀펴기 할 수도 있어. 야.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시네타운 숫자 19 골뱅이 gmail.com입니다.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gmail.com. 네. 오늘 김은종 PD님의 불성실한 이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이정진 씨의 성실한 연결과 예리한 시나리오 분석과 캐릭터 분석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네, 시네타운 19. 잠깐. 그리고 아까 그 김은정 PD한테 그 메일이 왔던 도가니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저희 그 소설 41 숫자 41입니다. 자음과 모음에서 올 4월에 출간된 그 책 받고 싶다는 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보셨다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감사합니다. 그럼 아니 신청이야. 신청이죠. 아, 보내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주소를 넘겨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알이 꽉 찬 방송, 시네타운 19 20회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